안녕하십니까. 회계란 무엇인가? 회계는 기업의 언어예요. 기업의 언어.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이 10,000원 있으면 그 10,000원을 어디에 썼는지 기록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록을 하잖아요. 가계부를 쓰잖아요. 내가 어디에 얼만큼 지출했는지, 어디서 돈을 벌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또 얼만큼은 저금했는지. 근데 이런 활동을 기업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기업도 당연히 하겠죠. 근데 어떤 체계 하에서 해야 하죠? 어떤 시스템? 그 시스템이 바로 회계다. 우리는 가계부 작성할 때 어떤 시스템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 없는 줄 알아요? 그거는 내가 돈이 없으면 나만 망하면 되죠. 근데 회사가 돈이 없으면, 회사가 망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죠. 회사한테 투자한 사람, 회사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 그리고 회사에 다니고 있는 근로자들, 종업원들, 그리고 회사 경영자 다 피해를 입어요. 회사에 투자한 사람을 우리는 주주라고 하고, 회사에 돈을 빌려준 사람을 채권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회사와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가계부를 작성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 시스템이 회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개인은 회계 필요 없어요. 왜? 그냥 개인이 기록하면 끝이에요. 하지만 회사는 회계가 필요해요. 수많은 사람들과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얽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장부를 정리하고 그거를 외부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 회사가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쵸? 어떤 그 작성된 표를 보고 이 기업이 돈을 잘 벌면, 그러니까 이익이 좋으면 투자자들은 이 회사에 더 투자하려고 할 것이고 채권자들도 더 돈을 빌려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더 성장할 수 있겠죠. 거기에 첫걸음이 바로 회계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언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회계는 기업의 언어이고 회계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건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유용한 정보는 무엇이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제공은 어떻게 하느냐? 무엇으로 하느냐? 바로 재무제표라고 불리는 것들로 하게 되는데요. 재무제표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먼저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재무상태표가 있고 두 번째로는 포괄 손익계산서가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의 기업의 경영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경영자 말 뺄게요.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고, 포괄 손익계산서는 특정 기간 동안의 기업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표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재무상태표는 너 지금 얼마 있니? 이거고, 포괄손익계산서는 너 얼마 버니? 이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당신 지금 얼마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그거는 기업으로 따지자면 재무상태가 되는 것이고, 당신은 얼마 봅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용돈을 얼마 받습니다. 그거는 경영 성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괄손익계산서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제공의 수단이 바로 재무제표다. 그러면 그 유용한 정보를 누구에게 제공하는가?
먼저 외부의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기업 외부 사람, 주주, 채권자, 종업원, 이런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한 회계를 우리는 재무회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업 내부에 있는 사람, 경영자죠. 그 사람을 위한 회계를 우리는 관리회계라고 해요. 회계는 크게 보면 이 두 가지만 있는 거예요. 재무회계랑 관리회계. 재무회계는 크게 또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어요. 회계 원리, 중급회계, 고급회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원가회계도 있던데요. 원가회계도 있던데요. 그리고 세무회계도 있던데요. 그 두 가지는 나중에 얘기합시다. 원가회계는 회계라고 부르기엔 조금 애매해요. 왜냐? 그거는 코스팅이거든요. 코스트가 비용이죠. 팅은 ing, 동명사죠. 어쨌든 뭐뭐 하는 것, 코스팅이에요. 그리고 세무회계는 The Practice of Tax Law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법 연습이다.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거예요. 사실 세무회계가 아니라 세법이고 원가회계가 아니라 원가 계산하기다. 따라서 회계는 크게 두 가지고 재무회계, 관리회계. 재무회계에서는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 것이다. 제가 하고 있는 강의는 회계 원리고요. 차차 중급회계, 고급회계 올릴 수 있으면 올리고 싶습니다. 제 희망사항이에요. 회계는 유용한 정보의 제공이고 제공의 수단은 재무제표, 재무제표에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제공의 대상은 외부정보 이용자, 내부정보 이용자. 외부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를 재무회계, 내부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를 관리회계라고 한다. 재무회계는 또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고 원가회계나 세무회계는 사실 회계가 아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회계가 무엇인지 아셨죠? 그쵸?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10,000원짜리 신발을 삽니다. 현실성 있게 10만원이라고 합시다. 10만원짜리 신발을 사요. 그러면 전부 다 내 돈으로 사면 좋은데 우리는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옆에 있는 친구에게 나 3만원만 빌려줘 라고 말합니다. 나 3만원만 빌려줘. 언제까지 갚을게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10만원을 받아요. 내 돈 7만원과 빌린 돈 3만원을 합해서 10만원이 되죠. 그걸로 신발을 사요. 그러면 여기서 자산이 바로 10만원짜리 신발이 되는 거고 부채가 3만원, 자본이 7만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등식이 성립합니다.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그러니까 자본은 내 돈인 거고 부채는 빌린 돈, 자산은 그냥 내 물건. 하지만 우리가 내 물건이라고 해서 다 내 건 아니야.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이 집도 마찬가지인데요. 슬픈 얘기죠. 슬픈 얘기예요. 제 집이죠. 근데 다 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사실 우리 엄마 아버지 집이죠. 근데 다 우리 부모님 집은 아닙니다. 왜냐? 부채가 있거든요. 은행에서 융자를 빌리죠. 집을 살 때. 보통 그렇게 대출을 해서 집을 사시죠. 그러면 그 부채에다가 자기 돈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 돈에다가 자본 더한 게 바로 우리 집이 되는 거예요. 내 거지만 사실은 우리는 부채가 있다. 그래서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이 등식을 재무상태표 등식이라 그래요. 왜냐? 재무상태표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재무상태표는 재무제표의 하나, 특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 밸런스 시트라고 해요. 밸런스는 잔액이죠. 밸런스.
균형이라는 뜻도 있지만 잔액이라는 뜻도 있어요. 밸런스 시트다 라고도 말하거든요. 잔액을 나타낸다고 해가지고. 어찌됐든 그 재무상태표에는 자산과 부채 자본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는 이 등식을 재무상태표 등식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재무상태표에 그 계정들만 나타나기 때문에 계정이란 말 나중에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그냥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정은 폴더다. 그러니까 자산이라는 계정 안에는 다른 여러 가지 자산들이 많아요. 뭐 유형자산, 무형자산, 재고자산, 뭐 당좌자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용어들 그냥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폴더, 다 폴더예요. 그럼 재고자산이라는 폴더 안에도 또 제품, 상품, 제공품, 반제품, 원재료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이름들을 계정 과목이라 그래요. 다시 계정은 폴더, 자산 계정에 재고자산이란 또 계정이 있는 거고 재고자산은 계정 과목이 아니라 또 계정이에요. 계정. 그러니까 자산이라는 계정 안에 또 계정이 있어. 그 계정 안에 계정 과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고자산은 계정 과목은 아니야. 그냥 계정이야. 근데 자산이란 계정 안에 또 계정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계정은 재무상태표 계정이야. 자산부채 자본은. 근데 재무상태표를 우리는 흔히 차변, 대변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지금부터 외우십시오. 왼차 그리고 5대. 저는 그렇게 외웠어요. 왼차.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왼쪽 차변 5대. 오른쪽 대변. 왼쪽 차변, 오른쪽 대변. 여러분들한텐 왼쪽 차변, 오른쪽 대변. 왼쪽 차변, 오른쪽 대변. 그냥 외우세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외우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할 말은 이게 다예요. 거래라는 것도 있거든요, 사실. 거래. 회계상 거래와 회계상 거래가 아닌 거. 회계상 거래는 금액. 그러니까 화폐로 측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거래예요. 근데 화폐로 측정이 안 된다. 그럼 거래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회사와 얼마짜리 10만원짜리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했는데 돈이 오갔습니까? 계약을 체결했다는 말에 돈이 오갔다는 말이 있어요? 없죠? 그럼 거래 아니에요. 회계로 기록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건 회사의 다른 부서에서 기록을 하겠죠. 일단 저희는 기록 안 한다고요. 그거 그냥 체결했다. 근데 뭐 주문을 하다 돈 안 갔잖아. 얼마를 주고 이 말이 있어야 돼요. 화재나 도난 이런 것들도 회계상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액으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금액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거래다. 회계의 정의를 제가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계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거래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거래의 이중성이라는 거 있는데 그리고 복식부기 원리 이런 거 모르셔도 돼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뭐 자산 계정이 증가하면 뭐 부채나 자본 뭐 증가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모르셔도 돼요. 한 가지 거래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게 거래의 이중성이에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봐봐요. 제가 10만원짜리 신발을 사잖아요. 그러면 제 자산 계정에 신발이 생기고 제 현금 계정에 신발이 10만원이 사라져요. 그거는 제가 분개를 한다는데 분개를 끊으면 이렇게 끊을 수 있겠죠? 차변의 자산이니까 자산 10만원 대변에 자산이 줄어들었으니까 현금 10만원 원래 현금도 자산이에요. 그래서 차변에 마이너스 10만원을 적어야 할 것을 대변으로 옮긴 거일 뿐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항등식 생각하시면 편해요. 항등식. 2항. 2항 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2항. 차변에 마이너스 10만원을 대변으로 2항한 것이다. 그렇게 분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몇 월 며칠? 이거 얼마? 이거 얼마? 분계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거래의 이중성이에요. 그게 다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분계라는 게 쉽게 말해서 차변에 뭐고 대변에 뭐 이렇게 계정 과목 생각하고 금액 생각해서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이 차변과 대변을 꼭 맞춰주셔야 돼요. 뭘 맞추냐? 금액을. 이거를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하는데 대차의 금액을 동일하게 맞춰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발 10만원이면 현금 10만원. 이렇게 꼭 대차를 맞춰야 돼요. 그리고 전기라는 게 있는데 전기는 총계정 원장이라는 게 있어요. 총계정 원장은 뭐냐? 모든 계정들을 다 모아놓은 장부를 말하는 거야. 총, 그래서 토탈, 원, 으뜸원, 장부, 총계정 원장. 거기에 전기를 한다고 하는데 분계를 한 다음에 우린 전기를 합니다. 옮겨 적는다 이 말이에요. 옮겨 적는다. 옮겨서 기록한다. 예를 들어서 현금 10만원을 썼으면 현금 계정에 현금 10만원 마이너스 쪽에 현금 10만원 쓰는 거예요. 그게 전기예요. 현금 계정이 있어요. 그리고 뭐 신발 계정도 있을 거고 아니 뭐 다른 자산 뭐 제품 상품 이런 계정도 있을 거고 다 모든 계정 과목들마다 계정이 있다고요. 총계정 원장에 계정 과목들이 계정으로서 존재한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순서를 보면 이래요. 우리가 결산하기 전에 12월 31일 되기 전에 회사는 결산을 하겠죠. 12월 31일에. 그러니까 내가 한 해 동안에 무엇을 했는지 기록을 마무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마무리 전에 하는 회계 처리를 크게 4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거래가 발생했다. 두 번째로, 발생한 거래를 분계장에 분계한다. 세 번째로, 총계정 원장에 전기한다. 이게 끝이에요. 진짜예요. 이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분계장에 분계, 총계정 원장에 전기. 끝. 그러면 기 말에 무엇을 하느냐? 수정 전 시산표를 만들어요. 일단 몰라도 그냥 들어둬요. 용어 그냥 들어둬요.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수정 전 시산표. 그 다음에 무엇을 만드냐? 기말 수정 분계를 하고 그 다음 수정 후 시산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아시죠? 포괄손익계산서 작성. 다음에 손익의 마감. 5번째 마지막 재무상태표 작성.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건데 이거를 기말 결산이라 그래요. 다시 거래가 제가 살짝 봤어요. 책을. 거래가 발생했다. 그거를 분계장에 분계. 총계정원장에 전기. 이게 기중에 할 거. 기중은 뭐냐? 당기라 그래요. 해당 연도를 당해년도. 그러니까 당기라 그래. 당기. 회계 용어예요. 용어. 당기. 그 한 해의 초를 기초라 그래요. 그 말을 해당 연도의 연말을 기말이라 그러고. 우리 연말이라 말하잖아요. 연말. 근데 회계선 기말. 그럼 그 중간을 기중. 그래서 기중 회계 처리를 분계, 총계정 원장의 전기. 분계장의 분계, 총계정 원장의 전기. 거래 발생하면 그 다음에 기말 회계 처리를 기말 결산을 5가지. 수정 전 시산표, 기말 수정 분계, 수정 후 시산표, 포괄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작성. 포괄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작성 사이에는 집합손익. 그러니까
손익 계정의 마감이라는 게 있어요. 손익 계정의 마감은 뭐냐면 손익 계산서는 수익과 비용이 있어서 이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00원 벌었는데 300원 썼어. 그럼 700원 이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익을 재무상태표로 옮겨주는 작업이 바로 손익의 마감이에요. 그 마감을 치면서 그 이익금을 재무상태표의 자본 소속에 이익잉여금으로 넣는 거예요. 자본은 크게 종류가 5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2가지만 알아두십시오. 첫 번째로는 자본금, 두 번째로는 이익잉여금이 있습니다. 이익잉여금은 내가 한 해 동안에 얼마나 벌었는지 그 번 돈을 넣어두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익잉여금은 자본 소속인데 손익의 마감을 통해서 이익잉여금이 들어가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손익의 마감을 통해서 이익잉여금이 들어간다. 예? 따라서 시산표상에는 당기 순이익이, 그러니까 해당 연도의 순이익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예요. 시산표는 뭐냐면 트라이얼 밸런스인데 잔액을 한번 맞춰보겠다는 거야. 시도해본다는 거야. 시험 삼아 계산하여 본표, 시산표. 뭘 맞춰보겠냐고? 그건 바로 대차가 맞는지, 차변 잔액과 대변 잔액이 맞는지 그거를 맞춰보겠다는 게 시산표예요. 시산표의 의의는 그러니까 의의 뭔지 알죠? 의의는 그냥 잔액이 맞는지만 확인해 보는 거야. 내가 그동안에 붕괴 잘 했는지. 잔액 안 맞으면 붕괴 뭐 빼먹었겠지? 아니면 뭐 했겠지? 잘못했겠지? 금액을 잘못 입력했겠지? 근데 만약에 붕괴를 이중으로 했다. 한 번 한 붕괴를 또 했다. 그거는 시산표상에 시산표가 맞더라도 그런 오류는 발견할 수 없겠죠. 그런 단점은 있겠죠. 그런 시산표를 작성해봐요. 그럼 맞았어요. 그럼 기말 수정분계를 해요. 기말 수정분계는 뭐냐면 그 연말에, 그러니까 기말에 무언가를 수정하는 분계인데 그 수정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2강에서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 수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회계 어렵지 않죠?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장사꾼들이 어떻게 하면 돈 더 잘 벌려고 장부 기록을 체계화 시켰냐 이거예요. 본질은 그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거 아니겠습니까? 기업이 왜 그러니까 기업은 이윤 추구가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대의 목적이고 자본주의 시대의 목적이고 근데 우리 인간의 목적은 아니지만 우리 인간이 돈 버는 게 목적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치만 본인이 장사꾼이 됐다고 한번 빙의를 해보세요. 아, 난 장사꾼이야. 난 장사를 해야 돼. 아무거나 그냥 선택해요. 치킨집이든 뭐든 내가 장사꾼이야. 그럼 나는 내가 하는 그 기록, 그러니까 그 거래들을 기록해야겠어. 그러기 위해 회계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가볍게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부터는 잔소리예요. 저는 되게 호기심이 일었어요. 회계라는 거에 대해서. 궁금하잖아. 안 궁금해요?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거지. 경제학을 공부할 수도 있고 뭐 다른 걸 공부할 수도 있겠지만 금융을 공부하고 회계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니까 기업이 어떻게 장부 정리를 하는가. 본질은 장부 정리니까 장사꾼들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저 아직 초짜지만. 제가 한 말의 대부분은 아마 나무경영 아카데미에 있는 김현식 선생님의 말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왜냐? 저는 그분의 제자이기 때문에. 물론 제자라고 말하기 좀 쑥스러워요. 하지만 그분의 인강을 듣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약간 민망하지만 그분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도
출처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하죠. 회계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 수단은 재무제표고, 제공 대상은 외부 정보 이용자, 내부 정보 이용자가 있는데,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를 재무회계라고 하고, 내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를 관리회계라고 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 재무제표에는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가 있는데, 재무상태표는 밸런스 시트라고도 하고, 재무상태표 계정은 자산, 부채, 자본, 자산 이퀄 부채 플러스 자본, 포괄손익계산서의 구성 계정은 수익과 비용, 비용 플러스 이익은 이퀄 수익이 된다. 이것도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비용은 차변, 수익은 대변에 적히고, 자산은 차변, 부채 자본은 대변에 적힌다. 차변 왼차, 왼쪽, 대변 5대 오른쪽 외우시고, 그리고 회계 재무제표가 작성되기까지 먼저 거래가 발생하면 분계장에 분계를 하고, 총계정원장에 정기를 하고, 수정 전 시산표, 기말 수정분계, 수정 후 시산표, 손익계산서 작성, 그 다음에 손익 마감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익잉여금을 자본 소속에 이익잉여금으로 넣고, 그게 바로 손익의 마감,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면 바로 당기 순이익이 반영된 재무상태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이 강에서는 기말 수정분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과연 연말에 기업들은 어떤 거를 수정하는가 되게 궁금하죠? 여러분들은 연말에 어떤 것을 수정하십니까? 다이어리를 사십니까? 인생의 계획을 수정하십니까? 기업들도 무언가를 수정합니다. 지켜보세요. 감사합니다.